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폐기 처분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민원 전화 음성 파일이 검찰에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군내 추미애 아들 의혹 은폐 축소 세력이 군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해서 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려는 세력 간에 치열한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추미애 아들 의혹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어제 검찰이 국방부고 육군본부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그 추미애 부부가 민원 전화를 한 내용, 그 음성 파일이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지금 그 음성 파일을 찾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이 기록만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서 씨의 부부가 민원을 넣었다, 전화로 민원을 넣었다라는 그런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실제로 부부에 누가 전화를 했고 어떤 내용의 민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녹취 파일이 없으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이번에 녹취 파일이 존재하고 또 확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 국면이 어디로 갈까? 어쨌든 다른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녹취 파일뿐만 아니라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인가요? 네네. 그게 이제 그런 군 관련 이런 자료들이 다 되어 있고 네. 전화 통화 내용 이런 것까지도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사령부 산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과 휴가 관련 그런 자료들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명령서가 있느니 없느니 그렇죠. 어디로 사라졌니. 네. 또 하나는 지금 추미애 아들은 그 당직병, 현무 병장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잖아. 네네. 이런 내용들도 전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 이전에는 사실 좀 주먹구구였답니다. 예, 그래서 그러게. 이제 전산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기록지로만 이제 남아 있었는데 2016년도에 이 국방 정보 체계를 바꾸면서 모두 다 보존해서 이렇게 그 차곡차곡 온라인으로 보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 씨,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난 4년간 이렇게 단서가 붙어요. 지난 예, 4년간 기록에 따르면 뭐 휴가를 간 병사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왜 지난 4년이냐면 바로 지난 4년 전 2016년도 국방 정보 시스템이 그때부터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기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비교할 때 4년간의 어떤 그 기록밖에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겁니다. 군이라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보존하거나 무엇을 폐기하는 것 모두 다 규칙과 훈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이를테면 3년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어떤 특정 것을 남기고 특정 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폐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무조건 보존하라 그러면 무조건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지난번에 폐기하려고 완전히 그것을 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좀 의혹이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보존한 그걸 찾아낸 사람이 있거나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쨌든 복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규정상으로는 폐기해야 될 게 남아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상은 그런 민원실에 온 전화,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는 그 음성 파일, 그거 저장 장치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네. 3년이 지나서 폐기를 했지만 네네. 메인 서버,
중앙 서버라고 그러죠. 그렇죠. 중앙 거기에 서버에 있는 남았어요. 것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 언론 보도도 엇갈리게 나왔어요. 예. 메인 서버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군 관계자 또 뭐 국방장관까지도 음성 파일은 폐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도가 되다가 그렇죠. 엊그저께부터 예, 예. 메인 서버에는 그 자료가 있다. 이런 또 보도가 엇갈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통들이 전부 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군 내부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이 정경두 장관을 필두로 한 말하자면 추미애 감사기 파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군을 이렇게 망치면 되느냐. 추 장관 아들 하나 때문에 그런 어떤 충성파랄까 애국파 또 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세력 간의 언론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좀 흘리기 할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BS가 네네. 메인 서버에 있다는 것을 군 고위 관계자의 소식통으로 해갖고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컴맹인 저도 사실상 이 뭘 지웠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서 있는 자료를 지웠다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그 기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 당연히 메인 서버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입니다. 그 기록 남아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뭐 예를 들자면 그 3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메인 서버에도 없어졌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까지도 국방부 장관은 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군에서는 쉬쉬쉬하고 덮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바로 드리려는 말씀이 당연히 그것도 물어봤을 테고 당연히 없어졌다 그것도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으니까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남아 있었고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그것을 확인해 줬다면 분명히 그것을 찾아낸 또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군 내부에 이 지금 군의 흐름과 좀 다른 흐름이 군 내부에 분명히 존재해서 그것이 언론에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상당히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추미애 장관은 네. 국회 본회의 답변을 통해서 자신은 민원 전화를 한 적이 없다. 네. 그럼 남편이 했느냐 하니까 주말 부부라서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했어요. 네, 아니 주말 부부면 확인을 못합니까? 그리고 그 서모 변호사인가 네, 남편 네. 그분은 정읍에 있는데 뭐 정읍에도 무슨 어떤 주거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변호사 사무실을 임대계약 그런 것은 나오는데 그렇죠. 주거지에 있으면 아파트든가 그렇죠. 뭔가 임대계약이 시작하는데 네네. 2019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말 인사청문회 때도 추미애가 서울에서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사실도 틀린 데다가 네. 제가 볼 때는 추미애는 군에서 이게 3년 보정 기간이 지나서 폐기됐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말하자면 이 사실이 추미애가 전화한 걸로 드러났다고 하는 경우 이건 추미애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한 것과 자기가 한 것은 하는 것 땅 땅 차이죠. 차이죠. 왜냐하면 일단 남편이 했다고 해도 윤리적인 그런 그 책임은 분명히 그 추미애 장관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법적인 책임은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남편이 아니니까. 자신이 당대표니까요. 근데 자신이 당대표인 신분으로서 국방부의 민원실로 만약에 전화를 해서 어떠한 외압을 행사를 했다. 전화를 한 자체도 매약이고요. 그렇다면 무조건 그때부터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이 이제 음성 파일이 확인이 됐으니까 검찰에서 확인을 하겠죠. 내용이 어떤지. 네네. 단순한 문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좀 겁주면서 왜 이런 거 제대로 안 됩니까? 왜 휴가가 그 병가 처리가 안 됩니까? 해서 좀 위압을 가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 문제는 네. 추미애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네. 그 외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추미애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그렇죠. 관여한 바도 없고 전화를 한 바도 없고 전화를 시킨 적도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직권남용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빼박이라고 했죠. 빼도 박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결국은
가장 지금 고민에 휩싸인 건 검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된 상황에서는 검찰이 이것을 가감을 한다거나 또 뭐 횟수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라든지 특정 부분을 감추려 한다면 후과는 검찰한테 다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온 언론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분명히 검찰도 그 부담을 떠안고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손대지 못할 거라고. 아무리 추미애 라인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 사람은 추미애가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음 정권이 야당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같은 당에서 승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집권자가 바뀌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그렇죠.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다 다치고 자기가 다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도 문제지만 지금 보좌관이 아들의 부탁을 받고 뭐 형동생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꾸미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 정도 군에 전화를 했다는데 그 내용도 확인이 된다 한다면은 네네. 어떤 방식으로 진짜 문의만 했는지 네네. 이거 대표 민원입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 한다면은 이건 분명히 추미애 장관이 지시했는지 여부도 다 밝혀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위압성인지 아닌지도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꼬리 자르기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보좌관이 알아서 아는 형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라고 그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는 형이라면 저 아는 형인데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추미애 보좌관입니다라고 얘기를 그랬겠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는 형이건 모르는 형이건 평소에 잘 알건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추미애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밝혔을 때 이 공직이잖아요. 그 보좌관도 다 국회에서 세금,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의 신분을 밝히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것도 역시 아까 검찰 제가 부담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검찰이 이 어떤 표현이다라고까지 사실은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랬을 때 그 표현들이 어떤 뉘앙스인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가 또 굉장히 큰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특히 정경도 국방장관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이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군은 국민의 군대인데 이게 정권의 군대냐 무슨 당의 군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9월 9일에 그 당정회의를 해가지고 거기 그 다음날 바로 규정이나 법규에 위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니까 아니 왜 군이 추미애 아들 지키기까지 이렇게 국방에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에도 부족한 판에 이러느냐는 게 지금 뭐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군심이 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저는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에 굉장히 사실 좀 분노하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이 지점입니다. 추미애 아들을 추미애가 직권남용으로 그렇게 병가를 받게 했다라는 사실 자체보다 더 지금 위험하고 한 뭐 몇백 배가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건 사실은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 예, 그럼요. 그건 뭐 바로 잡거나 무슨 뭐 법에 걸리거나 아니 뭐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잡지 못하는 건 군 기강 회의, 군 기강이 무너졌을 때 그건 못 바로 잡는 거예요. 즉 그것을 그러니까 이 추미애 아들의 의혹을 덮어주려고 군이 지금까지 있었던 기강을 완전히 뒤집고 무너뜨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보세요, 모든 부모들이 다 전화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해서, 나 아들 휴가, 그럼 추미애처럼 해줘. 아들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더 연장할 거야. 그때 어떠한 군도 그것을 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군 기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이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국방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인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체계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온갖 궤변과 거짓말을 계속 일삼게 된 이 상황이 군
그 병가를 받은 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위험하고 잘못된 네,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당나라 군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정예 군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꺾으면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억지로 변명을 하고 왜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방장관도 어제 국회 답변에서는 아주 행사수설하는 것 같은 네. 본인도 정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권의 국방장관들이 다 왜 이런 사람들인지 송영무 장관 시절에도 사실상 그 사람은 해군 출신이죠. 그렇죠. 이분은 이번엔 공군 출신이고, 출신이고. 뭐 이 새로 신임 국방장관은 그래서 다시 이제 육군으로 바꾸고 있는데 어찌됐든 정경도 국방장관의 어저께 하루 종일 그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그 국민들, 저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정말 분노하셨을 겁니다. 일관된 어떤 이 답변이 하나도 없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이 온갖 제보들을 또 이렇게 예. 표현을 하면서 이 경우 예를 들어서 사흘을 병가를 받은 그런 병사가 있는데 사실상 그 외를 더 연장시키려고 하니까 추측이 없다 그러고 개인 병가로 써라.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휘관 또 책임이라고도 얘기했던 뭐 그런 그렇죠. 것은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지. 했어야지 하면서 그 하태경 의원이 계속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얻어냈는데 그 다음에 오후에 바로 또 언론들이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병에 문제가 있다라고 국방장관이 대답을 했다라는 보도를 계속 나오자 화급하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나서서 질문을 번복하게 만들었죠. 그 아까 대답을 그것만이 아닙니다. 질문들을 제대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온갖 딴소리로 계속 시간을 끌고 또 오전 얘기한 거 오후에 바뀐 게 그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혼선을 지금 빚었거든요. 아들도 병가 4일 가는 게 맞다고 하고 19일 병가는 잘못이라고 했다고 그것도 또 지적을 예. 이제 민주당에서 세게 하니까 그것도 또 잘못된 거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착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답변한 것 같던데.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 그 어떤 것보다 국방부의 답변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약간 외교적인 어떤 레토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고려해야 될 정치적 사안이 많습니다. 여타 다른 부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국방부야말로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그 부처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과 훈령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재량권 운운하는데요. 굉장히 저는 위험한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휘관이 재량권을 많이 줬다. 많이 가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갖 부정과 부패와 청탁이 횡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량권이 많을수록. 그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히 군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규칙과 규정과 훈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야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군의 사기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답변이 규정보다 훈령이 더 앞서고 훈령보다 재량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군의 완전히 기본적인 기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